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화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IT 오타쿠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네, 최근에 개발하신 게 뭐죠? 싸가지 없는 것들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네. 그 아망드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자꾸 코를 퍼먹네요. 들어온 얘기라고 그러니까. 콩콩거려 자꾸. 아니, 오늘 엄마 제 코 먹어. 그래서 오늘 녹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 때문에 빼는 건 너무 싫어서 또 우리 단톡방에서 내가 감동했잖아. 응? 아픈데 아파. 제가 몸살이 나서요. 점점점 이러다가 그럼 미루죠 이랬더니 아니에요 갈게요 이러셔가지고. 난 계속 미루자는 은 실장을 보고 이상한 아니거든요. 생각을 했지 또. 아니거든요. 저 인간이 쉬고 싶어서. 네. 마침 네가 아파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네. 네, 이게... 진짜 감기 주십시오. 요새 환절기라서 맞아. 네. 갑자기 막 감기가- 추웠다 더웠다. 제가 근데 원래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바보는 감기 안 걸려요. 감기 잘 안 걸리는데 네. 걸렸더니 똑똑해졌나 봐. 그러네. 이거 그 말도 좀 안 더듬어. 네. 말을 안 더듬어. 너 좀 아플 때가 나은 것 같아. 목소리도 되게 운치 있고. 네네. 네, 아프지 마십시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또 IoT를 다루고서 네. IoT 그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유개발 게시판에 자유개발자 말을 왜 이렇게 더듬냐? 자유 게시판에 지금 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긍정 씨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놀랐고 네.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요? 원래 되게 조금 참여해 주실 것 같아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1, 2, 3등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네. 제가 야 이거 참여도 별로 안 할 텐데 좀 그러니까 야, 3명이면 돼. 3명이면 돼. 3명인데 야 이거 많이 했다가 네. 사람 없어서 남으면 창피해. 그래서 줄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좀 더 할 걸 드릴 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네. 이벤트는 이게 이벤트 똥똥처럼. 네, 자주 네. 해줘야지. 네. 일단 이번 주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에요. 네. 이번 주에는 뭐죠? 네, 뭔가요? 전화 앱 그리고 연락처 앱에 네. 대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요새 주제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뭘 딱 얘기를 하면 은 네. 실장이 야 그건 너무 어려워. 왜냐면 그리고 이제 또 까다로워졌어 내가. 또 뭘 하면은 네. 야 그건 저번에 했던 거잖아.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주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놓고 지금 왔는데 IoT 기기 집에 깔린 거 아세요? 그러니까 IoT 다 깔려 있고. 근데 어쨌든 네. 전화 앱을 우리가 항상 그 스마트폰에 대한 앱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화 앱을 한 번도 안 다루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핸드폰의 본연의 그- 기능이잖아. 본연의 기능인데. 일단 많은 사용자들이 전화 앱이라는 개념을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사용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전에 방송하면서 주변의 의견들을 들으면 네. 이게 한 번쯤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연락처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하다는 듯이 연락처를 백업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핸드폰 가격에 대한 할부금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지 연락처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연락처가 당연히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연락처를 쫓아다녀야 되냐? 이런 근데 생각이 들지. 요즘은 그게 당연해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연락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대리점이 네. 부수입으로 벌어가는 게 그 연락처 연락처 올려주고 올려주고. 백업해주고 백업해주고 넣어주고. 옮겨주고 그걸 돈 받아요? 돈 받더라고. 돈 받아요. 아, 돈 받아요? 네. 너무하네. 또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는 네. 당연히 원래 마치 애플 아이폰처럼 당연히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 원래 구글에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스마트폰들 넘어오면서 그렇게 돼버렸죠. 네, 됐는데 그 삼성이랑 LG는 지들 거기에다 먼저 백업을 하게 해놓더라고. 맞아요. 아니면 저장이 안 되던가. 그래서 뭐 날려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특집을 통해서 그 전화 앱의 다양한 부분과 또 연락처 관리 방법도 이제 우리 관리충 긍정이가 해준다는 관리 소식입니다. 잘하고 해주십시오. 네, 관리자. 네. 너 관리에 약간 병적인 그게 있어서 네, 전 관리하는 네. 걸 좋아하고 관리를 네. 국가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신양명해야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1부에서 연락처 얘기를 하고 2부에서 전화 쪽으로 네. 아망드가 썰을 풀어줄 텐데 좋습니다. 연락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처 네. 참
속상한 거죠 연락처. 애잔한가요? 네, 애잔합니다. 연락처 생각만 잠깐만. 하면. 그러면 다들 핸드폰에 연락처 몇 개 있는지부터 한번 보자. 오. 저는 전 몇 개 아니, 없어요. 나를 이길 수는 아, 없지. 근데 그게 요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사실. 왜? 막 다 저장해서.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연동이 되면서 네.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추가되는 시대가 됐죠. 그거 통합해놔요. 저는 페이스북 연락처 못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어쨌든 며칠 전에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243명. 어디 떠요? 그 맨 밑에. 아, 맨 아이폰 밑에 같은 경우는 가면 연락처에서 오 298명. 네. 네, 461명이네요. 야, 역시 은 실장이 다르긴 다르네. 아, 근데 저는 298명인데 네. 저는 그런 것도 등록해요. 뭐 문자가 오면 네. 뭐 경남 울진군 자동차 관리 그 해주는 과가 있어요. 교통정 네네네네. 행정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해요.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 이 사람. 네. 그럼 거기서 연락이 와. 연락이 와. 아, 어, 어. 신고하신 분이냐고. 그럼 이제 등록을 하지. 아, 그러면 그 이 지금 461개 중에서 네. 자주 전화 거는 거는 한 몇 개 정도 돼요? 자주 뭐 전화는 페이버릿이 뭐- 있는 거. 페이버릿은 두 개 아닙니까 저희 둘? 없어요. 엄마. 강여사가 있어요. 오. 네, 엄마. 네, 저는 11명. 근데 저는 이 즐겨찾기를 잘 쓰질 않아서 그 긍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저길 다 저장한다는 거네요. 그 뭐야? 쓰잘데기 없는 것도. 그러니까 고객센터 뭐 이런 데들 다 저장해놔서 네. 문자가 그거 구분되는 걸 느끼고 싶다는 거죠. 네, 문자에 번호만 떠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역시 정리. 관리 정리. 합시다, 여러분. 관리충. 일단 연락처가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네. 전화가 나오는 순간부터 핸드폰이 생겼던 나오면 거죠. 그치 전화라는 게 나오면서 생긴 거지. 그치. 네. 전화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연락처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그 옐로우북 옐로우 오래간만에 듣는다. 오랜만이죠. 네. 이거 되게 전화번호부. 네,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심지어. 아예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면은 진짜 모를 수도 있어. 네, 그거 요즘 분들은 안 나오지 않나? 네, 지금 아니 뭐 있겠죠 어디는 그 지방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네. 상가 전화번호 들어오는 책자들이 몇 개 있어요. 찌라시? 그렇죠. 네, 아니 네. 찌라시 말고 책으로 나와. 책으로 나와. 네. 그런 거 보면서 뒤에 전화번호가 기록돼 어. 있는 것들도 있죠 사실. 네. 네네. 근데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졌고. 맞아. 그치. 그래서 요즘은 지인들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연락처를 두 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는 일단 뭐 그냥 애플 생태계로 넘어오고 나서는 그 네.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다 자동으로 백업을 시키잖아요. 아, 백업이 되잖아요. 스마트폰 연락처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렇죠. 아망드도 그런가요? 네, 저도 당연하죠. 애플의 네. 그 기본 연락처를 사용을 하고요. 네. 주기적으로 제가 보면서 이제 연락이 일정 빈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워요. 자체 CRM이 되는군요. 네.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연락 다시 오면 어떡해? 너 누구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아 혹시 6개월간 저랑 소통 안 하신 분인가요? 하면 되지. 아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지우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유 형님 폐원관리 차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딱 걸어요. 근데 이걸 전화 안 받잖아요. 네. 그럼 지워요 그냥. 남잔데. 최후 통첩. 오 멋있어.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엑셀이나 네. 에버노트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에 넣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핸드폰에 있는 기능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네네. 이런 걸 기록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은 실장도 근데 네, 그 예전에 정보가 부족해서 영업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쓰지 그래서 않았어요? 저는 전화가 네. 이렇게 오면 네. 그 사람 이름이 뜨고 네. 그 옆에 줄줄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특징과 매력과 뭐 그 사람의 매력을. 매력과 이런 것들이 아 쓰여있어요. 영업이 그 영업이 아니구나. 어. 아니 왜냐면은 뭐 오래간만에 전화 왔는데 그 사람이 뭐 돌잔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네. 그리고 그 돌잔치가 내 마지막 기억이야. 음.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을 때 뭐 여보세요가 아니라 애는 잘 크고 계세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되게 많이 풀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친구 관계가 아니라 뭐 같이 비즈니스 했던 상대였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네. 되게 좋습니다. 생활의 꿀팁. 비즈니스 꿀팁. 네. 네. 저는 싫어. 난 싫어. 그 연락처 필드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요. 아, 그쵸. 그래서 이후에 이게 스마트폰 저기 연락처가 나오면서 그 필드들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긴 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연락처가 전화기록부에서 시작해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스마트폰마다 등록하는 이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네. 들어가는 그 뭐랄까 필드 네. 네네. 폼이 다르죠 다.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 칸들이 다르죠. 그렇죠. 뭘 입력하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포맷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안드로이드든 뭐 아이폰이든 컴퓨터에 옮기든 다 똑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 파일 확장자가 있다고요? 확장자고 네. 파일 포맷이고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엑셀 파일 이것처럼 뭐 워드 파일 이것처럼 파일이라는 거네요. 연락처 파일.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일로 저장이 되는 파일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V카드라는 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연락처 네. 백업을 한다든지 어디 네. 추출을 하실 때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리점에서 이거 해주는 애들이 V카드로 뽑아서 V카드를 새 핸드폰에 넣어주는 거네요.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연말은 네. 버는 거지. 5,000원이더라고. 5,000원이요. 아, 5,000원이야? 저희 할머니께서 그걸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옆에 손자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손자 바쁘니까 그러지.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똑같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전자 명함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V카드가 버추얼 카드라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전자 명함이에요. 전화기록부나 뭐 인명사진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명함을 국제 표준 형식으로 보통은 이메일에 첨부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아, 이게 이제 문자, 그러니까 SMS라고 하죠. 네. 그런 옛날에 걸로도- 문자, 진짜 네. 문자. 거기도 첨부가 되는 형식이고 네. 어. 네. 네,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카카오톡에서 그 친구 연락처를 보내줄 때, 네. 그 연락처 이렇게 하면서 이름 뜨고 카드처럼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원래는 옛날에 문자 방식에서는 이 V 카드를 전송해주는 방식이었군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V카드 네. 형태로 보내주고 문자로 보내면 카카오톡이요. 카카오톡이 네, 어.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스마트폰만의 고유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겠죠. 아,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그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보내도 아이폰이 네. 잘 읽어드리는 이유가 그 V카드 확장자를 쓰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호환되는 무언가가 통일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 V카드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스마트폰 연락처들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 혹시나 불안하시는 분들은 연락처의 백업 기능을 통해서 그 네. V카드를 빼놓으시면 네. 저장이 되는 거죠. 보통 안드로이드에는 연락처 탭에 구석탱이 그 옵션 버튼을 누르면 내보내기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파일이 나오던데 그게 이제 V카드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V카드는 파일 하나에 수십 개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하나씩 뺄 수도 있고 그냥 아, 그래요? 네. 그 워드에 글 얼마나 쓰냐, 뭐 A4 용지 몇 장 쓰냐 그렇게 그거랑 이해하면 똑같죠. 되겠네요. 그죠. 네. 그냥 이거 텍스트로 돼 있어서 뭐 쉬운 건데 뭐 정확하게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쓸 때는 네. V카드는 어쨌든 그 연락처 확장자다. 뭐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되겠고. V카드 파일을 열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열어? 이렇게 음.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네.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V카드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알던 스마트폰에 막 필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뭐 성, 이름, 뭐 생일 음. 이런 것들이 많잖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렇죠. 직함, 직위 이런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안 쓰는 거. 거. 네. 어떤 거 있나요? 이 예를 포맷상에는 생년월일뿐만이 아니라 네. 죽은 날, 어. 죽은 장소, 오, 전공, 취미, 좋아. 관심사, 포트폴리오. 아, 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로고나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눈 네. 색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전자 명함이었으니까. 내가 경험에 그걸 넣는다고? 제가 원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있네요. 지금 얘기하니까 그죠? 추가 필드로 쓰고 있었던 네. 돌잔치 날짜 이런 거 돌잔치 날짜 추가하면 되지. 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죽은 날에다가 돌잔치 날짜 쓰면 되잖아. 내가 나만 이해하면 되잖아. 모든 내 연락처에 죽은 날은 다 돌잔치 날짜다. 사실. 네. 아,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비유가 좀 그랬나? 네, 좀 어쨌든 그렇네요. 예. 이런 것들도 숨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막연하게 뭐 은실장 죽은 날을 등록할 것도 아니고 물론 기일을 챙겨야 된다든지 등록 안 할 거예요? 서운하네. 죽지 마. 기일을 캘린더에 등록해놓지 왜 명함에서 등록해놔? 전화가 울리는 거지. 아 진짜 뭐. 저승에서. 그리고 죽은 날짜가 밑에 떠 있어. 깜빡깜빡거려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게 네. 숨겨져 있다는 네 무섭다. 있다는 거고요. 낭만 그래서 특집이었네요. V카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걸 저장하는 형태다. 네. 우리가 쓸 일이 없어서 숨겨져 있을 뿐이지 이런 네.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쓰는 다른 네. 서비스들은 뭐 계좌번호를 넣어서 이 명함이죠 이제 V카드를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아, 이런 그렇게 쓸 식으로 수도 쓸 있겠네요.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치.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네. 대체 무슨 필드가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쵸.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는 성과 이름. 맞아요.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으로도 안드로이드 할 때는 네. 그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아무래도 삼성 안드로이드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삼성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놔서 네. 그냥 이름을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핸드폰에다가 이건희 이렇게 치면 네. 그 친구예요? 네 건희 형이에요 저한테요. 어. 그 이 씨가 알아서 들어가고 앞 글자 따라서 성으로 들어가고 네. 건희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한국 성을 인식을 해서 요즘은 근데 옛날 오. 안드로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름 칸에다가 다 때려 박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 칸은 다 비어 있는 거지. 그럼 우병우 같은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우병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아, 그래? 앞뒤가 이제 같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를 아이폰으로 넘어오니까 네. 이 성이랑 이름을 구분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아이폰이 좀 더 이쁘게 표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 구글이랑 애플 연락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네. 성과 이름을 구분한다 안 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네.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 하는 형한테 네. 이거 성하고 이름 구분해야 된다 했더니 안드로이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프로그래밍 상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네. 구분해야 된다고 했더니 구분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 그냥 이름 전체인 거야. 그러면. 네, 저는 네. 그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을 잘 안 하기도 할 뿐더러 네. 안드로이드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몰랐는데 iOS만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항상 그걸 구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것이 네. 뭐 예를 들어 외부 앱이 그 나는 사람 연락처 받아올 때 성 빼고 이름만 친근하게 갖고 올 거야. 네. 이런 기능을 그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개발 내용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성을 넣을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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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소록에서는 성을 넣을 수는 있잖아요. V카드를 쓰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소록 입력할 때 네. 확장 버튼 누른 다음에 성을 따로 구분해서 쓸 수 넣을 있거든요.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애초에 UX상에 그게 고려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자체가 그걸 고려 한 안 하고 칸만 있다는 있는 거죠. 거지. 네. 그냥 칸이 있을 뿐이지. 네.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생태계에서는 네, 성과 이름이 구분되어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미들네임이라든지 네, 또 서양에 맞춰서 아니 뭐 결혼하기 전 처녀 때 쓰던 성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칭, 호칭, 별명 그리고 이름 발음 네. 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회사가 뭐 여담이지만 이제 네. 그 각자 본명은 따로 있고 네. 영어 이름을 썼었잖아요. 이제 네네네. 이 멋있는 스타트업들의 기본 소양답게 음. 우리 다 각자 영어 이름을 오그라들지만 썼잖아.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아망디였죠. 네, 그래서 아망드였는데 뭐 예를 들면 본명은 따로 저장을 해놓고 네. 검색해서 본명 검색을 해도 나오고 아까 말했던 뭐 경칭이나 네. 미들네임에 뭐 붙은 거. 미들네임에 넣던가 호칭 같은 걸로 이제 영어를 넣으면 그걸 또 쓸 수도 있게 그렇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게 필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써보고 싶어 네.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들만 네. 그러면 먼저 네. 경칭부터. 네. 경칭이 뭐야? 근데 경칭은 뭐냐면 무슨 뜻이지 경칭이? 이런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님 하면 퇴계가 네. 경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야? 호야 호? 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름 앞에 붙는 거. 서구로 치면 이제 Sir. 미스터, 닥터, 닥터, 이런 닥터.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경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호칭은 뒤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랑은 좀 틀리네요. 경칭은 잘 쓰이지가 않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들어가긴 해. 우리나라 많이 안 쓰는 것 뿐이지 써요. 네. 어쨌든 그 타이틀 같은 건 뭐를 수상한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6살에 고물 때려잡은 고물 때려잡은 고물 때려잡은 같은 거지. 네. 그리고 네. 호칭 같은 경우는 뭘까요? 뭐 땡땡땡 선생님, 그렇죠. 은 실장 이런 건가요? 실장 은 부분이 실장, 뭐 이제 그런 거. 실장 부분이 호칭이겠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뭐 님, 차장님, 형, 누나, 뭐 동생. 팀장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호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름의 발음 같은 건요. 네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스펠링이랑 발음이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 모르다 보니까 들어간 필드인데 네. 그게 요즘 들어서 어떻게 쓰이느냐? 시리에서 설마? 그렇죠. 아. 제가 은 실장의 이름을 네. 그러니까 은 실장이라고 넣어놓고 발음을 바보라고 해놨어요. 네. 근데 바보한테 전화 걸어라고 하면은 은 실장한테 전화를 걸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계속 바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보인 거야. 시리가 네. 읽기에는. 발음은 그거고 보이는 건 은 실장이고. 어, 제가 이 필드를 어떻게 알았냐면 발음 필드를 네. 한국에 시리가 출시가 되기 전에 네네. 한국에 시리가 시리가 영어만 할 수 있을 때요. 미국에 있을 네. 때. 네. 걔가 이제 영어만 알아들으니까 네. 제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긍정 이렇게 네. 저장을 해놓으면 네. 뭐 콜 긍정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지? 공정 어,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죠. 아예 한글 자체를 모르니까 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그래서 영어 단어로 그냥 해석하지.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락처를 쭉 긁어 와서 네. 발음 필드에다가 로마자로 다 변환해서 넣는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걸 개발하셨었어요? 네, 긍정이라고 쓰면 네. G-U-N-G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이제 그걸 타면서 콜 긍정 이렇게 하면 전화가 되는 거야. 시리를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써보고 싶어서. 네, 근데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못 쓸모네요. 네, 네. 그때 이름이 한시리였는데, 네, 코리안 시리. 네, 한스타 네. 같은 거요. 한스타 같은 느낌을 했었지.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써도 되고 아까 방금 말한 긍정 씨의 네. 활용 방법을 이용하면 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앞전에 잠깐 나왔던 거 호칭 부분과 경칭 부분을 네. 거기에 붙여놓으면 네.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 이름 앞에 자동으로 그게 붙어서 뜬다는 거죠. 호칭과 경칭은 뜹니다. 네. 그리고 그 발음은 뭐-
아니, 읽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자나 이런 데서 네. 그 이름 부분만 딱 이쁘게 떠 있고 네. 그런 데에서는 이름만 알아서 캐치해갖고 그걸 띄워놓는. 그건 거죠. 이제 그 스마트폰 설정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네네. 이름에는 호칭 경칭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네. 그게 싫으면 별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별명이 또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희 회장님 네. 호칭을 이렇게 해서 호칭은 회장님이야. 네 붙여놨어요. 그럼 이건희 회장님이 뜨겠죠. 네. 근데 난 이렇게 뜨는 게 싫어. 우린 너무 뿌띠, 절친해서 뿌띠. 별명을 뿌띠건희라고 네. 해놨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뜰 땐 항상 뿌띠건이라고 뜹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 이름은 이건희 회장님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오. 검색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 예를 들어 부모님을 그냥 성과 이름 딱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네. 되게 정 없고 왜 저 그렇게 차갑냐.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밥 먹다가 아빠 전화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옆에 앉아 계시다가. 네. 그거 보는 재미로 저한테 전화 몰래 걸어보세요. 아, 네. 그거 너무 딱딱하다라고 그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막 누구 뭐 하트 뭐 아니면 별명으로 그치. 이렇게 귀요미 막 이런 식으로 마미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내 사랑 이런 거 해놓잖아요. 이름으로 그걸 등록하면 검색도 어렵고 맞아. 얘를 까먹으면. 그치. 네. 그 얘를 성으로 넣어야 돼, 이름으로 넣어야 돼. 네. 예전에 여자친구가 그 전화번호부에 하트로 등록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야.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시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트한테 연락해줘 그러면 하트란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하트를 검색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별명에 등록을 하면 앞으로 이름 대신에 별명을 띄우고 그 스마트폰상에 표기되는 모든 이름이 다 별명으로 대신되는군요. 네, 그것도 이제 설정에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초성 검색이 안 돼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는 이제 운영체제 따라서 또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뭐 제조사 삼성이라든지 LG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네. 아이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성 검색을 하기 위해서 네. 뭐 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을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얘네가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네. 별명, 경칭, 호칭 이런 데다 등록을 합니다. 어. 잘 안 쓰니까 우리가 근데 별명에다 만약에 등록이 돼버리면 사람 이름이 막 네, 다 이렇게 다 초성만 나오겠어. 분해돼가지고 초성 퀴즈처럼 나오겠어. 근데 어찌됐건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자주 검색하는 초성 검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네, 어디다가 적어놔도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네. 주소록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저는 이 아이폰을 쓰니까 네. 아이폰에서 연락처를 눌렀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친한 사람은요. 네. 네. 그냥 이름, 성, 전화번호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끝이죠. 뭐 긍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0년을 봤으니까 네. 여기에 별의별 게 설정돼 있어요. 뭐 생일, 뭐 집 주소, 네. 집 전화번호. 네. 한 번은 집에다 전화 건 적도 있어. 맞아. 뭐 프로필 맞아. 사진, 네. 뭐 별게 다 등록돼 있어요. 별명 그쵸. 다 등록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나간 직장 뭐 다 등록돼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랑은 나랑 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쓴 게 많아지면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주소록에 이제 추가를 하다가 네. 뭐 이제 영업일을 그만두고 나서 굳이 그 전화 오는 순간에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회사 그리고 직책 뭐 직급 이런 것들을 부서 이런 적어놓기 거. 시작해놔요. 네. 그 부서랑 회사는 아이폰 기준으로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렇고 네. 전화가 오면 그 밑에 뜨더라고요. 그 밑에 이렇게 쫙 뜨고 맞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SNS랑 연동도 해놓으면 그 사람이 가장 최근에 SNS에 해서 한 말까지 뜨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잘하면 그 전화 소통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릴 게 있는데 네, 필드 중에 관계라는 게 있어요. 아 관계. 네. 관계를 선택을 하면 네. 내 뭐 어머니, 아버지, 친구, 동생, 와이프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나랑 관계된 사람, 이 사람이랑 관계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두 번째로 링크된 연락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싶은데 네, 보통 사람들이 이 그룹을 많이 짓잖아요. 그쵸. 그룹 뭐 짓지. 산업회라든지 네. 회사, 산업회. 자가발전이라고 하자. 자가발전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 자가발전 사람만 모아보고 싶어. 네. 근데 그룹으로 만들긴 싫어. 어. 할 땐 링크된 연락처라고 하면요. 네. 자가발전으로 3명이 묶입니다. 그걸 링크라는 게 그럼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묶으면요. 네. 자가발전이라는 연락처를 들어가면 우리 아. 셋의 연락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발전이라는 연락처가 하나 생기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뭐 여러 명이 등록된 이 그룹을 임의로 만들어야 될 땐 그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링크된 연락처랑 비슷해요. 근데 네.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다 보면 나의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잖아요. 스마트폰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망대 연락처에 뭐 예를 들면 엄마 이런 네. 식으로 등록을 네. 해놓으면 엄마 연락처를 내 거에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맞아요. 내 거 연락처 밑으로 내려보면 엄마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하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네네.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제 연락처에 여자친구 번호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하트를 여자친구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시리한테 여자친구가 전화 걸어라고 하면 이제 관계에 따라서 연락을 걸어요. 그러면 그 왜 우리 광고 예전 시리 초창기 나왔을 때 광고 기억해요? 애플 광고.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 걸어줘라고 했는데 네.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로 설정할까요?라고 한다면 네. 이제 오늘부터 누가 내 여자친구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광고였어? 있었어요. 무슨 비슷한 광고가 있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큰일 안 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감성이 없네.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시리와 대화하던 도중에 뭐 예를 들어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그랬는데 지정된 어머니가 아직 없습니다. 누가 어머니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말을 해주면 그렇죠. 시리가 알아서 내 관계에다가 그걸 지정해 놓는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네네. 이게 조심해야 될 건 네.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예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갈 수도 그지. 있어요. 그거 왜 보통 등록해 놓고 까먹으니까. 맞아. 그 여자친구한테 재밌는 거 보여줄까? 네. 하고 딱 했는데 원래 내 프로세스라면 시리가 여자친구가 누군지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얘 갑자기? 전화를 거는 중. 이게 뭐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거지. 오빠 웬일이야? 큰일 난다. 네. 네. 네, 그래서 관리 너무 방법은 디지털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고 그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네. 이렇게 연락처 기능이 있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돼서 액티브 싱크라는 걸 썼었어요. 추억 돋는 이름이네요. 액티브 네. 싱크. 추억 돋는다. 네. 네, 그래서 연락처를 관리하는 앱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추천드릴 서비스가 그렇게 마땅하게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중복된 거 정리되는 정도? 네, 연락처가 너무 보편적이고 당연한 기능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뛰어난 거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도 없고 물론 일반 개인이 아니라 회사, 뭐 기업. 네 이런 그러면. 쪽은 아예 뭐 CRM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랑은 다르게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 그 뭐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최민식이 그러잖아요. 막 이게 10억짜리라고. 10억짜리다 이게 10억짜리. 10억짜리 전화번호보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많은 요즘 기능이 아니다 세대에서는.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연락처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가 네.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락처 서비스. 네. 네. 구글, 애플, 네이버. 구글 애플은 사실 무의식이 사람들을 쓰게 만들어주고 있고, 쓰는지도 모르지.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찾아 쓰는. 찾아서 좀 이제 내가 연락처 백업이라는 걸 해보겠어라는 스마트한 네. 분들이 이제 쓰시는 건데. 그렇죠. 네. 이 3개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연락처 기능이다 보니까 네. 그냥 연락처 기능만 되는 애들이라 뭐 기능 설명을 하기보다는 셋이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를 해보면 구글은 네. 이미 자체적으로 이메일 서비스랑 네. SNS 서비스가 있죠. 구글 SNS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지만. 구글 플러스랑 네. 지메일. 지메일. 그렇다 보니까 연락처에서 연락처를 누르면 이 사람이랑 최근 했던 메일, 대화 뭐 그런 이런 것들을 것들이 다 보여주는군요. 보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서비스를 되게 잘 녹여놨어요. 네. 그리고 뭐 자주 연락하는 사람만 정렬해서 보여준다든지 맞아요. 그룹을 짓고 아니면 뭐 중복된 연락처를 지우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들한테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두 네. 분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자주 쓰시지 않으시지만 네. 안드로이드를 쓰면 그 연락처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구글 지메일 주소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처음 세팅할 때 네. 설정한 이메일로. 그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키면 마치 애플도 똑같은데 핸드폰을 키면 그 자사의 이메일을 만들던가 아니면 아이디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구글 아이디를 물론 네이버 이메일로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메일을 새로 만든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회원가입에 이거 있으니까. 그럼 그 지메일을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지메일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걸 또 까먹으시더라고요. 그 맞아요.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가 뭐였지? 네, 막 근데 거기에 이미 다 백업이 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음. 네, 그 안에 이제 그래서 그 지메일 사이트 인터넷 창을 열고 컴퓨터에서 구글 들어가서 지메일로 들어가면 거기서 연락처를 방금 말한 대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빠르게 편집이 되겠죠. 일단 키보드를 쓰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연락처 정리도 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록에 기본적으로 저장을 할 때 네.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그래서 뭐 핸드폰 안에 그냥 저장하겠다. 아니면 지메일에 저장하겠다. 아니면은 뭐 네이버 로그인해서면 네이버에서도 지원을 요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저장을 하겠다. 네.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삼성 핸드폰은
삼성 계정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자동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전화 앱을 열고 거기 환경 설정에 가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에 뭐 저장할 건지. 시민이 뭐 네.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로컬이니 저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연락처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처음 핸드폰 세팅할 때 여기다가 저장되게 해라고 저장만 해놓으면 되니까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도 전화 앱, 안드로이드 쓰시면 전화 앱을 열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십시오. 꼭 설정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여튼 구글 연락처를 아주 열심히 썼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애플로 넘어오기 전까지는요. 네. 그럼 애플로 넘어와서는 네. 애플은 이제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거 시대 네. 역작이죠. 역작이에요. 네. 망작이기도 뭐,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애플은 아까 말했듯이 뭐 처녀 때 성 뭐 이런 필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애플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필드는 다른 애들은 숨겨놨는데 얘네만 좀 열어놨지. 뭐랄까 보여주고 있지. 음력 생일도 있고요. 따로 네네네. 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애플 주소록이 진짜 좋아져서 애플로 다 넘어온 것도 있어요. 예전에 아이폰 초창기 때 모바일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의 전신이죠. 전신. 아이클라우드가 되기 전에. 네. 근데 아이클라우드를 처음에 딱 모바일미를 딱 처음 설정을 하고 3일이 지나 있는데 네. 연락처가 다 없어진 거야. 왜 없어져? 그냥 꼬여가지고 지 혼자. 아, 진짜요? 당시 애플. 그때 당시 애플, 그때 당시에 모바일. 그래서 이 모바일미가 아마 있을 때 아마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노발대발하면서 모바일미 팀을 다 해체하고 네. 아이클라우드로 갈아탔다. 아이클라우드 아, 팀을 새로 만들었다. 신설했다. 네. 10억을 날렸구나. 그래서 그 아이클라우드 이후에는 정말 모든 기기에서 여기에서 추가한 전화번호가 네. 맥에도 있고 실시간으로 광고야?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맥에서 추가한 전화번호가 아이패드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다 되니까 맞아요. 네. 거의 저는 이 아이클라우드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왜 전화번호부를 왜 백업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락처에 대한 생각이 아예 네, 없어졌죠. 아예 없었어요. 네. 그죠. 이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기념일 부분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왜요? 그 기념일이 보통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생일 이렇게 있어요. 네. 물론 원하면 또 찾아서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생일 밑에 뭐 추가적인 다른 기념일들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주 쓰는 것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내 아이폰 캘린더에 알아서 와서 당겨져 있더라고요. 그 기념일들이.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사용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써보셨나요? 네이버는 그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전의 백업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이버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은 네. OS를 따라가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내가 별도로 앱을 깔아서 써야 되니까 연동이 100% 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필드가 자꾸 빠지더라고. 맞아. 네이버는 한국식 그 필드를 따라갈 테니까요. 네. 네. 그 세 개의 서비스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에 맞게 되게 알맞게 잘 네.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다는 게 뭐야?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여러 서비스에서 어떤- 당겨갈 수 있게.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특화돼서 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 모두가 누구나 쓸 다 수 쓸 수 있을 있다. 것이다. 네네. 네.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필드들도 이제 자사 서비스를 잘 녹여서 네. 뭐 아까 말한 지메일이라든지 대로. 네. 네.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근데 자사 서비스를 녹였다는 게 안 좋아 보이지만 얘가 구글인 거야,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엄청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그 구글을 아이폰 사고도 구글 주소록을 계속 썼던 이유가 네. 그 모든 기계들이나 모든 다른 서비스들이랑 연동하는 게 너무 편해요.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락처를 넣어놓으면 뭐 예를 들어 다른 핸드폰에서 그걸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구글은 보통 그 구글 주소록을 모두가 다 지원하니까요. 네. 아이폰도 구글 주소록을 지원하고 음. 그랬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제 iCloud.com이라는 페이지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생각을 많이들 못 하시고 맞아. 핸드폰이 없으면 나 못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애플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네. 사용자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좀 동양 쪽에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뭐 음력 생일이라든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성 이름 순서도 틀리게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르게. 조금 디테일해요. 다르게. 네. 네. 그 네이버는 네. 한국형 서비스로 한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셋 중에 제일 낫습니다. 어떤 한국에서 쓰기. 어떤 부분이요?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복 연락처 SNS가 정리하는 아니라 것도 뭐 있고. 라인 아이디, 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걸 추가하는 계정도 있고요. 네.
그런 거 말고 뭐 네이버 아이디를 추가하는 것도 있고 사실 네이버 자사 서비스를 녹였는데 네. 얘도 네이버인 거야 한국에서.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 주소록을 쓰고요. 저한테 핸드폰을 안 갖고 오는 지인들이 그러니까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꼭 도와달라고 와서 연락처가 야 연락처가 꼬여서? 2개 됐어. 아 맞아 중복으로 띄울 수 있지. 그죠. 왜냐면 아이폰에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망드 외 3명 이렇게 또 핸드폰 번호에 맞아. 아망다들이. 이거 아망- 공감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그 아이폰은 그렇게 뜨잖아요. 네. 그 주소록에 중복 연락처가 뜨면 아망드 외 3명.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 주소록 쓰면 꼭 그렇게 돼갖고 이게 왜 그런지 그 모르겠어. 네이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방형 백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소록이 동기화처럼. 추가되면 그냥 무조건 백업만 시키는 거야. 네네. 예를 들어 내 거에서 그 주소록을 지워. 그럼 내 핸드폰에서 그럼 그건 안 올라가. 그냥 지워지는 거 반영 안 되고 계속 그냥 킵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소록이 아무리 지워져도 옛날 주소록을 다 갖고 있는 진짜 백업이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동기화라는 게 있는데 그 동기화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했던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 새로 만약에 여기 없어 내가 지금 봤는데 네이버 앱이 보기에 없어 주소록이. 네.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과 네.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과 네이버 주소록을 동기화 네. 항상 똑같은 것들을 맞추는 그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문제는 보통 사용자들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안에 그게 켜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백업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네. 동시에 키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잘못 하나만 해도 이게 꼬이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네. 네. 하나를 지운다던가 뭐 이런 거 행동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한다고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셋의 차이를 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파트가 뭐냐면 네.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 네. 연락처를 인쇄할 때요? 네, 연락처를 인쇄하면요. 네네. 구글은 네. 진짜 그 미국 전형적인 서류 글씨만 딱 있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요. 네. 애플은 포트폴리오처럼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 사진 뜨고 아, 얘는 진짜? 뭐고 이력서처럼. 네, 이력서처럼.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는 네. 완전 한국형인 게 출력이 안 돼. A4로 뽑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을 거 아니야? A4로 뽑을 수 있고. AP로 뽑을 수 있고 네. 다이어리 형태로 뽑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우편 봉투에 붙이는 주소처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네이버가 진짜 잘했네. 그래서 이름이랑 주소만 체크하고 뽑으면 그대로 그냥 붙이면 돼요. 네이버에서. 좋다. 좋다. 그러니까 또 완전 한국형인데 문제는 호환이 안 된다. 이게 호환성이 단점인 많이 거지. 낮죠. 네. 네. 그래서 이 세 개 서비스들은 이렇게 비교를 마치고요. 네. 네, 조금 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애플을 쓰다가 구글에 한번 백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성과 이름이 다 합쳐진 거야. 맞아, 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그걸 다시 애플로 가져왔더니 망한 거야. 네, 망했지. 네, 그래서 전 구글이 싫어요. 네. 저는 애플 연락처만 써요.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게 되면 네. 거기는 그냥 주소록을 등록을 안 해놓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형에 맞추자면 아이폰 쓰시는 사용자들한테 기준으로는 아이폰 기본 애플 그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쓰시고 네. 그리고 네이버 앱을 까신 다음에 반드시 동기화 말고 그냥 일방 백업을 사용하셔서 그 일종의 내가 아까 아망드처럼 연락처 지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처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무작정 네이버는 그게 저장이 무제한일 거예요 아마. 맞을 연락처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일종의 연락처를 영원한 백업 공간으로 네이버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관리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네. 그 보통 모임들을 많이 갔잖아요. 그 모임들 회원 명부나 이런 걸 보내잖아. 네, 그 연락 비상연락망 네.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구글로 그 아이디 그냥 하나 만드시고요. 관리용 그 명부용 아이디. 네. 구글은 아이디 만드는 게 자유니까. 네, 그래서 만드시고 거기다 연락처를 다 등록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메일을 내 핸드폰에 추가를 하시면요. 그 거기 등록된 게 제 폰에 뜨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메일을 등록하면 모두가 똑같은 명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관리하실 땐 구글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관리할 때는요. 네네. 대신 뭐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연락처가 거지처럼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제가 지우면 모두가 지워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지워도 모두가 다 지워지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정처 없이 또 1시간 동안 연락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는데요. 네. 2부에서는요. 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앱들 어떤 전화 앱이 네. 있는지랑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많이 오는 스팸 전화 앱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